다음은 서민금융연구원이 왜 한국의 포용금융 책자 발간을 기획하였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서민금융연구원장의 답변이다. 첫째 질문으로 서민금융연구원이 왜 지금 한국의 포용금융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지요? 서민금융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포용금융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팬데믹은 저소득층과 금융 약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포용금융은 금융 소외계층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불평등을 줄이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 해결과 가치를 실현하기 원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에 활력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만약 포용금융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는다면 금융제도에서 배제된 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용적 혁신금융을 통해 모든 계층이 금융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고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가 구현되는, 즉 금융생태계의 복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집필계획, 집필자 구성, 집필 과정과 서민금융연구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 책의 집필지는 서민금융연구원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 금융업계 종사자, 현장 실천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포용금융의 이론적 기초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에 임했으며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했습니다. 집필 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포용금융의 핵심 주제와 주요 문제를 설정하고 한국 및 해외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집필 과정에서는 각 전문가들이 맡은 분야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검토와 피드백을 통해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전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사회연대은행 이사장,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녹색금융포럼 대표, 교수 등 다양한 각계의 전문가가 이 책 발간의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서민금융연구원은 2017년 설립 이후부터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이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포용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책의 집필이 추진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제1편은 포용금융의 개념과 필요성으로 포용금융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왜 포용금융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치철학적, 경제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역할과 함께 포용금융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봅니다. 제2편은 한국의 포용금융으로 정부의 역할, 현황과 미래를 다룹니다. 금융 불평등 완화, 서민금융 지원 제도, 금융 이해력 증진 등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국제적 협력과 금융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제3편은 한국의 포용금융으로 금융회사의 현황과 미래를 다룹니다. 즉 금융기관의 역할, 디지털 금융혁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대안평가제도, 대부업 등 금융제도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포용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논의합니다. 제4편은 NGO 및 지역사회의 역할, 현황과 미래로 사회적 금융의 역할과 기부 문화 확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계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제5편은 포용금융의 성과 평가와 향후 방향입니다. 포용금융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적 특성에 맞춘 평가 지표를 논의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책이 지적하는 한국 포용금융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책에서 제기하는 한국 포용금융의 문제점은 매우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합니다. 첫째, 금융 접근성의 불균형입니다. 저소득층과 고신용자 간의 금융 접근성 격차가 크며 그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거나 아예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 서비스 이용의 문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의 차이는 자산 형성과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둘째, 금융 이해력과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 심화입니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 금융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이 오히려 금융 소외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용금융 정책은 종종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법적 제도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포용금융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도입이 복잡한 법적 규제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또한 금융 규제는 혁신보다는 위험 회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새롭고 유연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제시하는 한국 포용금융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먼저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생태계 구축이 우선입니다.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포용금융이 단순히 시혜성이라는 인식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금융 접근성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금융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경제적 약자에게 필요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협동조합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한 장치를 동시에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적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책은 어느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나요? 이 책은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 입안자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포용금융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지침서로서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감히 금융에 문민심서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취약한 상태인 사람을 포용의 태도로 보듬고 공정한 금융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업계 전문가와 실무자입니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와 연구자도 포용금융 관련 연구와 실증 사례 분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국내외 자료를 집대성했기에 참고 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성인의 금융 이해력에는 포용금융의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 이해력에는 금융 지식, 지능 역량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일반에게 포용금융을 수행하는 금융공급자의 이해와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연구원의 향후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책은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금융 정책과 실천 방안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포용금융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포용금융에 대한 연구는 국제기구 또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포용금융의 이론적 발전과 실무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에 맞는 포용금융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둘째로, 지속적인 포용금융의 실행을 위해 성과 지표의 개발 및 적용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포용금융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과 지표는 포용금융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금융기관,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포용금융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각 기관과 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포용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국제적 정합성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적 경험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 생태계의 흐름에 맞춰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포용금융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포용금융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부 지수가 국제적으로 하위에 머문다는 국제적 통계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발간된 후에는 포용금융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 정책으로 이어지고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금융 모델의 개발로 금융의 접근성이 확대되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포용금융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평등과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금융 소외 없는 따뜻한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강구할 것입니다.